올해 42살, 새아이의 엄마 수진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분주히 움직입니다. 초등학생 두 아이와 7살 막내까지 챙기고 나면 식탁 위엔 산더미 같은 설거지와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가 그녀를 기다립니다. 집안일을 끝내고 드디어 소파에 앉은 수진씨. 그대로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검색도 하고 드라마도 보며 달콤한 휴식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석 달 전부터 손이 영 이상했습니다. 처음엔 오른쪽 약지 손바닥 끝이 욱신거려 누르면 아프기만 하더니 요즘 들어서는 주먹을 쥐었다 펼 때마다 딸깍거리며 무언가 걸렸다가 튕기듯 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행주를 짤 때도 단추를 채울 때도 손가락이 딸깍거려 자꾸만 그녀를 멈춰 세웁니다. 그저 고된 육아와 상행 때문이라고 넘기기엔 너무 끈질긴 이 신호. 대체 수진씨의 손에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 통증의 원인은 방아쇠수지 증후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손가락이 보내는 SOS 신호, 방아쇠수지 증후군의 미스터리를 파헤쳐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메디엘이에요.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김성준 원장님과 함께 방아쇠수지 증후군에 대해 알아볼게요. 방아쇠수지 증후군이란 어떤 질환인가요? 방아쇠수지 증후군은 손가락을 구부리고 펴는 힘줄이 손바닥 쪽 통로에서 잘 미끄러지지 못해 생기는 질환입니다. 손가락을 움직일 때 힘줄이 중간에 걸렸다가 갑자기 풀리면서 딸깍하는 느낌이 나거나 손가락이 튕기듯 펴집니다. 이 모습이 총에 방아쇠를 당길 때 걸렸다 풀리는 움직임과 비슷해서 방아쇠수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손가락 안쪽 어느 부위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주로 문제가 생기는 곳은 손가락 끝이 아니라 손바닥과 손가락이 만나는 손가락 뿌리 부위입니다. 이 부위에는 힘줄이 지나가는 작은 터널 같은 구조가 있는데 이를 A1 활차라고 부릅니다. 힘줄이 붙거나 이 통로가 좁아지면 힘줄이 걸리면서 통증, 딸깍거림, 잠김 증상이 생깁니다. 그럼 원장님과 함께 알아보는 Yes or No. 손가락이 뻣뻣하고 안 펴지면 무조건 방아쇠수지 증후군이다. 정답은 NO입니다. 손가락이 뻣뻣하다고 모두 방아쇠수지는 아닙니다. 관절염, 류마티스 질환, 힘줄 손상, 신경 문제도 비슷한 증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방아쇠수지는 보통 손바닥 쪽 손가락 뿌리의 통증, 딸깍거림, 잠김 현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아쇠수지 증후군은 특히 40, 50대 여성분들께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확한 원인이 하나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중년 이후에는 힘줄과 주변 조직의 탄력이 떨어지고 반복 사용에 의한 미세 손상이 누적됩니다. 여기에 집안일, 직업적 손사용, 스마트폰 사용처럼 손가락을 반복적으로 쓰는 생활 습관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전후 호르몬 변화가 힘줄과 결합 조직 변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성 외에 또 어떤 분들께 방아쇠수지 증후군이 잘 생기나요? 손을 많이 쓰는 분들이 위험군입니다. 예를 들어 키보드, 마우스를 오래 쓰는 분, 요리나 청소를 많이 하는 분, 공구를 자주 잡는 분, 악기 연주자, 라켓 운동을 하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또한 당뇨병, 류마티스 관절염, 갑상선 질환, 통풍이 있는 분들도 방아쇠수지가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5손가락 중 어느 손가락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나요? 엄지, 약지, 중지에 비교적 흔합니다. 특히 엄지는 물건을 짚거나 잡을 때 거의 항상 사용되고 약지와 중지도 물건을 꽉 쥐는 동작에서 힘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마찰과 압박이 쌓이면서 이 손가락들의 증상이 잘 생깁니다. 단계별로 증상이 다르다고 하는데 0단계부터 4단계까지 각각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간단히 말하면 불편감, 통증, 딸깍거림, 잠김, 고정 순서로 심해질 수 있습니다. 0단계는 뚜렷한 딸깍거림은 없지만 손가락이 뻐근하고 아침에 뻣뻣한 정도입니다. 1단계는 손바닥 쪽 손가락 뿌리 부위를 누르면 아프고 움직일 때 불편합니다. 2단계는 손가락을 움직일 때 딸깍거림이 있지만 스스로 펼 수 있습니다. 3단계는 손가락이 걸려서 반대 손으로 도와야 펴지는 단계입니다. 4단계는 손가락이 구부러진 채 잘 펴지지 않는 상태로 치료를 미루면 관절이 굳을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 번 더 Yes or No. 손가락을 쉬게 하면 방아쇠수지 증후군은 자연적으로 낫는다? 초기에는 가능하지만 무조건은 아니므로 노후에 가깝습니다.
초기에는 손 사용을 줄이고 무리한 쥐기 동작을 피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딸깍거림이 반복되거나 손가락이 잠기는 경우라면 단순히 쉬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지속되면 병원에서 단계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을 찾아야 하고 병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진단하나요? 손가락을 움직일 때 반복적으로 딸깍거리거나 아침마다 손가락이 심하게 뻣뻣하거나 손바닥 쪽 손가락 뿌리를 누를 때 아프면 진료를 권합니다. 특히 손가락이 구부러진 채 안 펴지거나 반대손으로 펴야 한다면 빨리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은 대부분 진찰만으로 가능합니다. 의사가 손가락을 구부리고 펴보게 하면서 걸림이 있는지 확인하고 손바닥 쪽 통증 부위를 눌러봅니다. 필요하면 초음파로 힘줄 주변 부종이나 염증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방아쇠수지 증후군은 단계별로 어떻게 치료가 진행되나요? 초기에는 손 사용을 줄이고 무리한 쥐기 동작을 피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온찜질, 스트레칭, 소염 진통제, 보조기 착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딸깍거림이 반복되거나 통증이 지속되면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고려합니다. 주사는 좁아진 부위 주변의 염증과 부기를 줄여 힘줄이 더 잘 움직이게 도와줍니다. 손가락이 자주 잠기거나 주사 치료 후에도 반복되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합니다. 수술은 좁아진 통로를 열어 힘줄이 걸리지 않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는 yes or no. 손가락에서 딸깍 소리가 나면 계속 움직여서 풀어주는 게 좋다? 노우입니다. 딸깍거리고 계속 억지로 움직이면 오히려 힘줄과 통로 사이에 마찰이 심해져 염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스트레칭은 괜찮지만 통증이 생길 정도로 세게 당기거나 일부러 딸깍 소리를 반복해서 내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치료 후 재발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고 재발을 막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재발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거나 손을 많이 쓰는 생활이 계속되거나 여러 손가락에 생긴 경우에는 재발이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손가락을 오래 꽉 쥐는 동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거운 봉투를 손가락에 걸어들기, 스마트폰을 오래 움켜쥐기, 얇은 손잡이를 세게 잡는 습관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 중간중간 손을 펴고 쉬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방아쇠수지 증후군 예방을 위한 손 스트레칭법이 있다는요? 스트레칭은 아프지 않게 천천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손가락을 쭉 펴고 5초 정도 유지합니다. 둘째, 손가락 끝마디와 중간마디만 살짝 구부려 갈고리 모양을 만들었다가 펴니다. 셋째, 가볍게 주먹을 쥐었다가 천천히 펴니다. 단 꽉 쥐면 안 됩니다. 넷째, 손바닥 쪽 손가락 뿌리 부위를 반대손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운동 전 따뜻한 물이나 온찜질을 하면 더 좋고 운동 중 통증이나 잠김이 생기면 중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당부가 있다면요? 방아쇠수지 증후군은 흔하지만 방치하면 손가락이 잠기거나 관절이 굳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억지로 풀려고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증상이 반복되면 초기에 진료를 받는 것입니다. 손가락에서 딸깍거림, 통증, 잠김이 반복된다면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초기에는 비교적 간단한 치료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손가락이 보내는 SOS 신호, 방아쇠수지 증후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하루에도 수천 번 움직이는 우리의 손, 그런 손이 만약 딸깍하고 신호를 보낸다면 조금 더 두고 보자면서 미루지 마시고 바로 전문의를 찾아주세요. 우리의 일상을 움직이는 손, 오늘부터 더 다정하게 바라봐 주실 거죠? 여러분의 건강을 메디엘이 늘 응원할게요. 오늘 유익한 설명해주신 정형외과 전문의 김성중 원장님 감사합니다. 메디엘의 방아쇠수지 증후군 미스터리 완벽 해결. 방아쇠수지 증후군은 손가락과 손바닥 속 구조에 문제가 생기면서 손가락을 움직일 때 힘줄이 걸리는 질환을 말해요. 집안일, 스마트폰 사용, 컴퓨터 사용, 요리, 청소 등 손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에게 방아쇠수지 증후군이 더 잘 생길 수 있어요. 손가락을 움직일 때 통증이 발생하고 딸깍거리는 증상, 잠기는 증상이 발생하면 방아쇠수지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증상이 심해져서 손가락이 구부러진 채 펴지지 않거나 반대손으로 잡아서 펴야 하는 경우는 빨리 진료를 받는 게 좋겠어요. 초기 치료를 위해서는 손 사용을 줄이고 무리한 지기 동작을 피하고 온찜질,
스트레칭, 보조기 착용, 소형 진통제 복용 등의 방법이 사용되고 딸깍거림이 반복되거나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나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돼요. 치료 후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손가락을 오래 꽉 쥐는 동작 줄이기, 작업 중간중간 손을 펴고 쉬어주기, 그리고 아프지 않게 천천히 스트레칭 해주기를 기억하세요.